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또 요청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치 독일에 대한 역사를 여러 번 강의했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나치 독일 1, 2, 3, 4가 올려져 있고, 그런데 나치 독일의 역사와 함께 한 신비한 여인, 마리아 오르시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치 독일에서 남극 대륙을 1938년도에 완전히 나치의 영토화했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남극 대륙 지하에다가 아주 거대한 나치 독일의 도시, 지하 도시를 건립해서 약 100만 명이 이미 2차 대전 종전되기 전에 이주했었다. 그리고 마리아 오르시치의 의견이 그대로 수락되어서 히틀러를 비롯한 당시에 나치의 순위들이 히물러, 괴링, 헤스는 그때 당시 영국의 군에 갇혀가지고 베를린에 옥중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남극 대륙으로 다 가서 거기에 잔존 세력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비행 접시 하우네브 1과 하우네브 2에 대한 양산, 또 하우네브 3에 대한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오늘날 많은 UFO가 떠다니는 것이 남극 대륙의 나치 독일에서 개발한 것이냐. 그리고 또 1945년도에 마리아 오르시치가 하우네브 3 비행 접시를 타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나치 독일의 아주 중요한 지도급의 멤버들과 함께 남극 대륙으로 가서 알데바란으로 우주여행 떠난 건 아니고 남극 대륙에 가서 남극 대륙에서 지금까지도 생활하고 있다. 무슨 생명과학 이런 거를 나치 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명도 연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젊어 있는 모습으로 124세가 된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와 보다 상세한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지구 속은 과연 비었는가? 지구 공동 이론, 지구가 비어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찬란한 문명 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아가르타라는 지하의 문명의 세계입니다. 또 샴발라라고도 하고 또 샹그릴라라고도 하는 유토피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문명의 도시가 지하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지구 속은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작은 태양이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내고, 그래서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다. 대체로 식물과 동물과 과일이 전부 다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크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하에 그런 세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무슨 믿음이 가는 이야기가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저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지하의 세계를 방문했다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그건 뭐 소설이나 무슨 그런 무슨 이건 그런 뭐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으로 실제로 지하의 그 세계에 갔었다가 왔다 하는 탐방했다는 경험을 얘기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2차 대전 때 독일과 그 해전에서 싸워서 많은 공을 세웠던 그 리차드 그 에벨린 버저라는 그 제독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가깝고 그 2차 대전 때 미국의 해군 제독으로 독일과 전투를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북극과 남극의 탐험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없을 때는 북극하고 남극을 탐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버트 제독은 2차 대전이 이게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치 독일에서 작전상 말하자면 항복을 하고 전쟁을 일단 종식시키고 그리고는 남극 대륙으로 전부 이주해서 거기에서 최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UFO 하우네브 2, 3를 개발해서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그 남극 대륙에서 여러 가지 그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분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가 그 2차 대전 중에 그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입니다. 전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에다 선전포고 했던 것이 이제 이 세계 제2차 대전의 시작인데 그 전에 이미 남극 대륙을 탐험해서 우리 한반도에 약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그러니까 남극 대륙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게 노르웨이의 그 여왕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퀸 마우드 랜드라. 그래서 이제 그 노르웨이 여왕 중에 마우드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퀸 마우드 그 에리어다. 그래서 이제 그 퀸 마우드 랜드인데 그 지역을 그 노르웨이의 그 북극과 남극 탐험가인 아문젠이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문젠이 그 지역을 완전히 노르웨이의 그 영토라고 해서 정해놓은 그 이름을 그 노르웨이 당시의 여왕 이름을 따서 퀸 마우드 랜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그 1937년도인가 그 노르웨이를 그 식민지화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극 대륙의 퀸 마우드랜드가 뭐 거의 자동으로 나치 독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8년도에 공식적으로 나치 독일의 영토로 그렇게 그 공표를 했어요. 나치 독일에서. 그 나치 독일의 남극 대륙에 아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독일이 우리 한반도보다 조금 큰데 그 우리 한반도에는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고 독일의 오늘날 동서독 합한 그 지역으로 보면은 약 3배 정도 큰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루드비히 호프만 그 물리시라고 하는 무슨 탐험가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온도가 높습니다. 영상 온도입니다. 영상 온도에서 평균 온도가 7도에서 8도고 높은 때는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얼질 않는 그 호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루드비히 호프만 물리히 호수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 탐험가 이름을 따가지고
그 호수에는 잠수함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극 대륙의 그 남극 바다 어디에서 그 물리히 호수로 들어가는 그거를 그 지하로 굴을 팠습니다. 잠수함이 통과할 수 있는 굴을 파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남극 대륙의 그 해변가죠. 거기서 굴을 통해 가지고 그 물리히 호프만 물리히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에서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호수를 건너선가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는 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거대한 그 기지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이스 211입니다. 211. 그래서 그것을 뭐 뉴벨리라고도 처음에 불렀다가 그냥 코드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211 기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물리히 호프만 호수가 어딘데, 이제 그 기지를 그걸 거기에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그 어디 근처에 그 나치 기지에 그 지하 그 비밀 기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버트 제독이, 그 해군 사령관했죠. 버트 제독이 군함을 13척, 그 잠수함 1대, 그리고 13척 중에 한 척은 그건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USS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공모함인데, 그 갑판에 13대의 그 전투기와 폭격기를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12척의 그 군함에는 병력들이 나눠 타가지고 다 해서 그 병력이 4,000명입니다. 그 4,000명의 그 항공모함에다가는 뭐 전투기와 폭격기를 싣고 8개월 동안에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식량과 뭐 이런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남극 대륙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서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나눠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퀸 마우들랜드에 그 물리히 호프만 호수가 어디엔가 211 기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분쇄 작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물리히 호프만 그 호수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하우네부 그 2의 비행 접시가 나타나서 레저빔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 정박해 놓은 배 13척 중에 8척이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그 5척만 남았고요. 비행기들이 전부 다 그 파손됐어요. 그리고 4,000명의 그 병력 중에서 한 1,800명이 죽었습니다. 이래서 8주 만에 철수했어요. 8개월 동안 그 남극 대륙에서 머물면서 그 나치의 211 그 비밀 기지를 완전히 격파하려고 작심하고 갔는데 8주 만에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그때 뭐 어떤 전쟁이 날 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무비 카메라로 그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정 가는 거 거기 저 군함을 갖다 대고 비행기가 그 얼음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 비행기가 뜨는 거 군인들이 행군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남극 대륙의 얼음 위에서 되는 일체의 그 사건들을 전부 무비 카메라에 담는 그런 보도진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사진도 찍고 그 촬영도 하고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우네부 2가 나타나가지고
레이저 빔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그 무비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런 것을 미국에서 비밀리에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그 칠레에 우선 일단 그 배를 갖다 정박하고 그 뭐 남은 군함이고 나머지는 다 가라앉았죠. 그 한 5척 남은 군함을 해서 보트 제독이 칠레에서 엘 메르쿠리오라고는 일간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칠레에서 물어본 거죠. 아, 왜 남극 대륙에 그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그 병력과 비행기와 뭐 이런 거를 싣고 가가지고 8주 만에 그렇게 퇴각했냐, 철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쟁은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적국의 그 형편은 북극과 남극을 뭐 1시간 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개발된 빠른 비행 물체를 뭐 괴 비행 물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라는 것이 이게 TNT와 뭐 이거 총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신형 무기다 이거야. 광선으로만 하는 그 레이저 그 빔 그 무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미국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테크놀로지에다가 비행 접시다 이거야. 그래서 속도 얼마나 빠르지. 뭐 도저히 그것을 쏴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거지. 이런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남극 정복하는 것은 막 철수하고 나서 이 버트 제독이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북극으로 탐험을 갔습니다. 이 버트 제독은 지구 공동소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구속이 비었기 때문에 남극 대륙은 그 대륙이 있어가지고 어디 지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구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나 비행기로 지구 속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북극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북극에 구멍이 있는 대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지구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독일어로 그 무선이 됐어요. 독일말로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버트 제독님. 우리 우리 나치 기지로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야. 그런데 비행기의 엔진이 완전히 스톱했어요. 스톱했는데 무슨 그 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가이던스를 인식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무전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 지금 후방을 보십시오. 그 후방에 그 둥그런 비행체가 한 대가 있고 전방에 둥그런 비행체가 한 대가 두 대가 그 제독님의 그 비행기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지금 꺼져 있어도 우리가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주로에 다 오게 되면은 엔진이 작동할 테니까 그때는 활주로에 착륙하세요. 이게 독일어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버트 제독은 독일어를 독일 사람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그 둥그런 비행체도 내려가지고 그 버트 제독을 안내했는데 뭐 최고 그 영도자라 이거예요. 그건 막 히틀러겠죠. 그런데 얼굴은 볼 수 없고 마이크로만 나오는 어떤 뭐 크리스탈로 된 크리스탈 유리로 된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버트 제독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버트 제독님을 이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내리게 한 것은 지구 표면에서 8월 달에 히로시마하고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한 그 진동이 이 내부에도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핵무기 투하를 삼가주시고 지구 표면에서 어디서라도 핵실험이라는 그거를 좀 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구 속에 있는 세계와 지구 위의 표면에 있는 세계가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버드 제독님께서 좀 노력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독일어로 듣고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둥그런 비행체가 2대가 안내하는 걸 따라서 다시 북극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그런 거를 그 비행일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을 했는데, 미국 CIA에서 이 버드 제독을 완전히 정신병원에다 입원시키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 칠레 일간 신문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응? 미국보다 더 발전하고 그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구촌이 불안을 조성했다.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버드 제독이 우선 그 북극을 통해서 지하의 세계로 내려갔던 그 비행일지를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거를 누구한테 보이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수의를 만들어가지고 수위에 이제 이렇게 어디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일지를 거기다 넣고서는 완전히 그 바느질로 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위를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수위를 입혔는데 딸이 그 수위가 그 이상한 물건이 거기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냈습니다. 그 딸이 1970년도인가 그래요. 그래 꺼내가지고 그 딸이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버드 제독이 북극을 통해서 열려있는 북극을 통해서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서 그 지하 세계에 있는 나치 독일의 최고 그 지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하는 내용, 또 그 비행 일지, 응? 어디서 엔진 스톱하고 뭐 이렇게 하고 소위 독일의 비행 접시가 2대가 안내하고 독일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다 기록한 거,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것은 그 버드 제독이 비행기를 타고 북극을 통해서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 활주로에 그 착륙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비행 일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하의 세계를 다녀왔다고 하는 그 탐방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장 본인은 쓰질 않고 무슨 파울 얀센인가 그런 그 스웨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서는 그 북극에서 뭐 배를 타고 많이 그 고래잡이나 고래가 무슨 물고기 잡이나 이런 걸 하다가 거기 어디 섬에서 그 상아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가가지고 상아를 얻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그 상아가 많았던 그걸 또 한 번 가가지고 돈을 그걸 가져다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때가 뭐 17살인가 그런데 따라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상하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가지고 그 섬으로는 못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뭐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 태양이 크게 보이고 아주 굉장히 태양이 가깝게 보이고 상당히 그 빛이 약하고 그리고 무슨 연기에 휩싸여 있는 안개가 자욱한 그런 데에서 태양이 빛나는 그런 장소로 왔습니다. 그게 북극에 그 열려진 대로 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건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 어딘가 뭐 그 육지에다 배를 댔어요. 됐는데 뭐 아주 코끼리 한 마리가 굉장히 크고 무슨 그 과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도마도라고 그러면 그게 수박만큼 크고 뭐 이런 걸 봤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동물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갑자기 뭐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런데 거기에 그 무슨 교통수단이 지나가는데 그거는 지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특수한 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전혀 소리도 안 나고 연료를 넣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매연도 안 나고 뭐 이런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타고, 전혀 소음이 없는 걸 타고 거기 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합창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가지고 그런 걸 들었다. 그런데 그게 그 열차인가 뭐 그런 그 교통수단이 그 정지하고 거기서 남녀 사람들이 내렸는데 키가 뭐 거의가 뭐 3m 4m 되는 거인들이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주 친절한데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눈치껏 통해가지고 이 작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귀엽게 알아가지고 안내해가지고 그 무슨 집에서 지냈다. 2년간을 그 지하의 세계에서 지내고 거기서 또 굉장히 그 높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2년 뒤에는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북극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남극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금과 무슨 수정과 자수정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한 보석과 금은 동화를 잔뜩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지상에 올라가서 평생 잘 부자로 평화롭게 잘 사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남극 대륙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그래서 배가 부서지고 그 금은보화 들어간 상자도 바다에 가라앉고 아버지는 부상당해서 그 절도하고 쓰러졌다가 결국은 운명하고 자기 혼자서 그 파손된 배에 남아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빙산 있는 데로 겨우 올라와가지고 빙산에 조금 평평한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지하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2년간 살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그 장소가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생을 마쳐야 되는 장소구나.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고래잡이하는 배가 왔다가 멀리에서 그 선장의 망원경으로 보고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혼자 그 얼음 빙산 위에 앉아 있으니까 배를 몰고 와가지고, 누구냐? 이래가지고 해서, 그 배 타라.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자기가 지하의 세계로, 가서 2년간 있다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막 때리고, 거짓말 한다 그러고, 여기 어떻게 해서 혼자 왔느냐? 응? 그 바른 대로 말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얘기할 때 진짜로 믿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 배를 타고 어디 뭐 미국의 어디 플로리다까지인가 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미국서 몇 년간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나는 내 고향이 스웨덴이다. 그래가지고 해서 배를 타고 스웨덴에 왔는데 그때가 이미 5, 6년 지나간 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기다리다 뭐 돌아가시고 뭐 가도 자기 큰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큰아버지도 역시 그 배를 운전하고 그 무슨 그 고기 잡으러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 배에서 일을 하면서 한 10여 년간 큰아버지하고 살았다. 그랬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엔 공부도 하고 거기서 무슨 교사 자격증도 받고 그래서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무슨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하면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90여 세가 됐는데 자기가 이 얘기를 책으로 내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콜럼버스 이후로 새로운 세계를 그 탐방했고, 그 말하자면 신대륙을 그걸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지구의 내부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방문하고 거기서 2년간 있다가 온 귀한 체험을 가졌는데 이 얘기를 못한다.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사기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넣겠다 그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그런데 90세가 넘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밤을 넘기겠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가니까 자기가 수채화로 직접 그린 그림,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그 거대한 태양 희미하고 그 연기에 가려가지고 있는 그런 태양, 그런 석양에 저물어가는 태양과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자기가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거인들, 키가 3m, 4m 되는 거인들을 이렇게 생겼다. 그런 거를 다 이게서 수채화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남극에 나와가지고 빙산에 앉아 있을 때 멀리서 배가 왔다.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제자에게 소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름이 에머슨이에요.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 듣고 그 자기 선생님인 그 폴 얀센은 운영했어요. 그날 밤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서는 그냥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스케치해준 원고와 수채화로 그린 그림,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콜럼버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지하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고 탐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여기다가 글로 쓴 것은 사실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본인은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그 서문을 써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1908년의 일이에요. 그 1908년인데 이 책을 마리아 오르시치가 아주 탐독을 했고,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의 그 순애들이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세계에 아주 고도의 문명 세계가 있다. 거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그런 것이 문제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오르시치는 그 지하의 문명의 세계는 벌써 150만 년 된 거다. 그 알데바란의 사람들이 그리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것이 자료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의심난다고 하는 지구 속이 비었는가 과연, 거기에 그 고도의 발전된 문명의 세계가 있는가, 그런 의심이 나고, 나치 독일이 남극 대륙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리히 호프만 호수를 통해서 그 아래로 해서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서 지하에 고도로 발전된 아가르타라는 그런 지역, 또는 샴발라라고 하는, 또는 샹그릴라라고 하는 그런 데와 연관해가지고 벌써 150만 년 된 문명권이 같죠. 마리아 오르시치에 의하면 그때 당시 150만 년 전에 지구에서는 네안데르탈이나 무슨 북경인이라든가 그런 사람, 원시인들이 살았었고, 내 생각에는 내가 연구한 거에는 그런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케미쿠스가 있었다. 화학적인 인간이 있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과 그런 거를 아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는 화학적인 인간 호모 케미쿠스가 있었다. 그것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라에톨리라는데 오늘날 우리처럼 생긴 직립인간이 365만 년 전에 있어가지고 그 인간들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재반 화학적인 그 변화 거기에 대해서 터득하고 알고 민감했고 그랬었다. 그런 것들이 지상에서 있고 원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소위 호모사피엔스, 호모무지쿠스, 호모루덴스 이런 것들이 한참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을 때 150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150만 년 전에 그때 인간들이 이해 못했겠죠. 비행 접시를 타고 북극으로 그냥 해서 지하로 내려갔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래서 150만 년 전에 지하에서는 아주 고도의 문명권이 시작됐고 지상에서는 호모사피엔스라든가 호모 케미쿠스라든가 무슨 호모 루덴스라든가 이런 원시인들의 어떤 사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 있는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알데바란에서 왔다. 마리아 오르시치 하는 그 아리안족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문명의 그거를 가르쳤다. 언어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우선 인도다. 그래서 북극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티베트와 인도 이런 데로 나와 가지고 지하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그것이 인도 게르만 언어, 그래서 이제 독일어와 인도의 그런 옛날에 산스크리트어와 이런 거 상당히 가까운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얘기하는 알데바란의 언어다. 그것이 수메란, 그러니까 수메르의 쐐기 문자라든가 수메르의 언어가 이것이 알데바란에서 사용했던 언어고 그것이 독일어와 산스크리트어와 유사한 그런 언어다. 이런 것이 이제 마리아 오르시치가 얘기하고 나는 지금도 이런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마리아 오르시치는 하우네브 3를 타고 자기 불일 여인들 친구들 한 40명 태우고 나치의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 제 생각엔 히틀러가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가짜 히틀러를 그렇게 위장했고 히틀러는 하우네브 3를 타고 남극으로 이미 보어만이라든가 무슨 히물러라든가 괴링이라든가 이런 그때 당시 지도급에 있었던 나치의 순회 어떤 브레인들급들과 다 함께 남극 대륙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의 지하의 세계는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샴발라와 샹그릴라와 아가르타와 그러한 문명의 도시들이 지금도 전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마리아 오르시치가 갔다. 그게 말하자면은 알데바란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데바란에서 온 아리안족들이 지하에서 그런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마리아 오르시치가 얘기하는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데바란 사람들이 알데바란에서 비행접시를 만들어서 타고 150만 년 전에 지구에 와서 지하로 들어와서 지하의 문명권을 형성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무슨 레무리아나 뮤 대륙이나 이런 지상에서 일어났던 고도의 문화, 문명 이런 것은 지하의 아리안족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가르쳐주고 육성했던 그런 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오르시치가
알데바란까지 뭐 그거까지 황소자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 가봤댔자 거기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뭐 레드 자이언트로 거대한 불덩어리로서 있는 그 알데바란에 가봐야 뭐 거기에는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았던 그 말의 오르시치는 지하의 세계에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알데바란에서 지구로 왔던 사람들이 지하의 그 고대 문명권을 이룩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같이 지하로 지구에서 북극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남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나치 베이스 211 거기서 지내면서 지하의 그 알데바란에서 150만 년 전에 왔던 사람들의 자손, 그 문명권과 교섭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현재에도 그 남극 어디 근처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추측이면서도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믿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